어머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날 뵙고 또 뵙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쉴 틈이 없네요. 쉴 틈이 없으시죠. 네. 쉬려고 원래 김용래 의원 쉬려고 하시는데 지금 못 쉬게 생겼습니다. 글쎄. 계속 하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그런데 안 생각하세요?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여러 방송 뭐 또 유튜브 쭉 지켜보는데 네. 내가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은 네네. 게 국내 평론가들이 너무 안이하다. 아니하다. 지금 이 어떤 사태의 위험성이나 파급을 전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그런 같아서 상황이군요. 저는 바야흐로 세상이 전쟁의 문턱에 와 이제 있다? 왔다. 그게 저기 그 한 가지 비근한 사례로 네. 온통 지금 이란의 트럼프가 벙커버스터로 때린 것만 갖고 뉴스가 그냥 도배하는데 현재. 예. 예. 그 직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네. 전쟁터에서 예. 개전 이래 지금 4년이 다 돼가는 동안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폭격이 자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진 모든 종류의 미사일, 네. 네. 모든 종류의 드론을 다 투입해서 6월 17일 날 우크라이나를 공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6월 13일 날 네타냐후가 이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이 처음 시작한 건데 불과 나흘 만입니다. 그런데 그 나흘 동안이 이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이스라엘 편을 들기 시작하니까 네네. 푸틴 입장에선 지금이 기회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버리겠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가던 포탄 2만 발을 빼돌려서 중동으로 보냈거든요. 그 포탄을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네. 이 틈을 노려가지고 대규모 공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두 개의 전쟁을 지금 동시에 미국이 저기 수행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악화시킨 네. 이런 결과로 지금 국제 정세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다음 차례는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보면 하나의 전쟁이 다른 지역 전쟁을 촉발시키잖아요. 네. 이걸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계 대전까지는 아니지만 글로벌 전쟁이 이게 흑해에서 홍해를 통해 지중해로 이어지는 죽음의 벨트가 완성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네. 한 군데서 악화되면 다른 데도 악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정리하고 네. 다른 쪽을 마저 정리하는 형태로 통상 미국은 외교를 하는데 네. 이건 그냥 다 니들 멋대로 해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니까 동시에 악화됐다는 거. 이거야말로 이란의 지금 공습 이후의 여파를 무겁고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저기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까지 나오고 뭐 지금 유가가 $80를 넘어섰는데 네. 이게 러시아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요? 저기 그 이제 러시아가 원유를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온 거죠. 네. 그러면 전비 조달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돼서 네. 한 군데 분쟁 악화가 네.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는 이게 하나의 죽음의 벨트 식으로 이게 완성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현대화된 옛날 같은 국가 총력전 양상의 어떤 세계 대전은 아니지만 네. 분쟁의 글로벌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심각한 국면이다. 심각한 국면이다.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다들 그냥 전쟁은 의뢰껏 있는 거 아니야? 중동 원래 그런 식으로. 그렇잖아. 이런 식의 평론이 나오는 거 보고 좀 되게 안일하다고 봐요. 아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미칠 여파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아까 뭐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북한도 사실은 네, 타깃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네. 그게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엄청나죠. 아니, 물론 그런데 뭐 대만 한반도가 있는 동북아가 제일 위험하다 그랬는데 의외로 여기는 좀 안정이 돼 있죠. 그래요? 예. 그리고 저기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핵무장을 사실상 핵실험을 6차례 하고 네. 미사일 발사를 수도 없이 해가지고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지 오래기 때문에 다소 여기는 초월적 영역으로 한반도는. 가고 네. 근데 이란의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까지 미국의 국가정보국이 이란의 핵무장 단계가 미국의 위협을 가할 수준은 아니다. 아직은 이게 공식적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싹을 잘라야 된다 이런 건가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기 공격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란을 공습하고 나서 네. 어제 그 저기 기자회견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정보기관은 틀렸다. 아 맞아요. 그 얘기했죠. 네, 그러면서 핵무기 조립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거든. 아니 어떻게 하루 아침에 정보 평가가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후 정당화하기 네. 위한 어떤 그 제스처가 나온 거고. 네. 또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의 충돌이나 분쟁을 할 때는 미국은 전쟁 선포권이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의회 지도자들하고 받고. 협의하고 사후 승인이라도 받게 네.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출신의 뭐 하원 군사위원장, 정보위원장, 상원의 뭐 군사위원장 아무도 몰랐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탄핵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불법 전쟁을 네네. 했다고. 그러니까 정보도 하루 아침에 쑥 바뀌고 법 절차도 안 지키고 이렇게 되니까 그 권력자의 주관과 변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식의 어떤 그 불안정성, 불예측성이 강화가 되니까.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큰 근심거리가 생긴 거죠. 얼마 전까지는 절대 안 그러겠다고 평화의 사도처럼 그랬었죠. 그리고 네, 노벨 평화상 맞아요. 탄다고 했던 그렇게 자가 했었지. 이런 자가 세계 분쟁을 전부 악화시키니까 다음은 뭐냐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지금 뭐 큰 고강도 전면전은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외교의 기본 상식이 깨졌다. 이것도 큰 걱정거리예요. 네. 거기에다가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반격할 거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봉쇄안은 이미 네. 올라갔고 올라갔죠. 최고 지도자의 승인이 있어야 이제 그건 가능한 건데 앞으로 중동에 주둔하는 4만 명의 미군들 맞아요. 안전. 타겟으로 삼겠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란이 지금까지 배후에서 지원해온 저항의 축이라고 얘기하는 무장 단체들 네. 여기가 지금 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나름대로 참전할 어떤 그 준비 태세가 돼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이 작년에 다 괴멸시켰다고는 하지만 그게 완전한 괴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어렵죠. 네, 그래가지고 중동 전역이 위험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는 뭐 레바논, 헤즈볼라, 웨스트뱅크의 이슬람 지하드, 또 예멘의 후티 반군, 또 전 세계 네트워크로 돼 있는 하마스 요원들 이거 다 불안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미국의 공습 때문에 중동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돼요? 이제 통상 우리가 자꾸 전쟁을 과거의 재래식 전쟁을 이미지로 보다 보니까 네. 전면전하면은 이제 모든 육해공군의 무기가 동원되고 국가가 총력전을 해서 하는 걸 전면전이라고 그렇게 통상 얘기하죠, 이해하는데 보통은. 근데 현대 전쟁이 이제 네트워크화되고 지능화되면서 조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런 식의 그냥 무한 소모전보다는 이제 정밀 타격 능력이 발전하고 또 무인 전력 드론 같은 거 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굳이 그런 전면전을 하지 않더라도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이걸 복합전이라 그러는데 네. 어떤 정보전, 심리전, 그다음에 정밀 타격, 그다음에 특수부대 위주로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전쟁이 돼 버렸어요. 이거는 옛날 기준으로 보면 전쟁이면서도 전쟁 같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불안하고 이런 식의 그 하이브리드 네네. 복합전의 양상이 일반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전방 후방 전선이 따로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불안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지. 어떤 대량 파괴, 학살, 뭐 인종 청소 같은 이런 류의 어떤 것보다는 불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 이란이 불안해지면 인근의 시리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네. 이런 데서 어떤 그 무장 단체들이 또 바로 할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 그 조지 부시가 2003년에 이라크를 쳐들어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해 버리니까 그랬었죠. 뭐 민주화되고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에 빠지니까 그 IS가 창궐해 가지고 그게 이제 대규모 난민을 발생시켜서 그게 유럽의 난민 사태로 연결되고 극우 정당 발언으로 보십시오. 이게 처음에는 작은 분쟁이었는데
이게 전 세계 질서를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쟁이냐 보면은 전쟁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제는 어떤 불안이 일상화되는 그렇지. 이런 상황을 이게 바로 현대 전쟁이라는 거고 예. 그걸 뭐 묘사하는 영어로 더티워라 그래서 더러운 전쟁이라고도 그래요? 하고 또 한편에서는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 그래서 퍼머넌트 워페어 영원한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그 이란을 공습하면서 영원한 전쟁을 끝나겠다. 그러니까 이란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러니까 이 악의 근원을 제거한다. 이런데 그 제거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맞아요. 무한정 이게 그 불안정이 더 계속되는 이게 바로 그 퍼머넌트 워페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좀 암담하다. 그런 암담하다. 상황이다. 그러면 이란은 지금 뭐 우리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봉쇄가 되고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니까 당장 한반도에는 뭐 전쟁 위험은 아직까지 없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이란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네. 봉쇄가 쉽지 않은 게 이란으로 들어가는 물자가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피해를 당하는군요. 여기를 만약에. 봉쇄하면 셀프 봉쇄가 그렇게 되는 되는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옛날부터 말은만이 나와서도 쉽지 않은 것이 그건 이란이 진짜 고립될 각오를 해야 자기들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런 면에서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우리 선박도 납포된 경험이 있고 그렇죠. 또 일본은 아예 피격된 경험도 있고 이러니까 슬쩍슬쩍 불안은 고조시키면서 그쪽에 이제 운임료가 네네. 폭등할 겁니다. 비용이. 예. 그러면 유가도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유가가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그 저기 러시아가 또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여기에서 이제 그 이란이 쉽사리는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봉쇄라든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는 식의 이런 것들은 본인들한테도 부담이 너무 커서 쉽게는 안 할 것이다. 네. 그러나 이란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여기가 인구가 9천만이 넘고 네. 또 미사일과 사이버 또 제법 제가 보기에는 그 지능화된 역량이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다가 이제 주변의 중동 국가들이 또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측 불가죠. 원래 2년 전만 해도 우린 다 중동 평화가 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그 저 사우디, UAE, 카타르가 이스라엘하고 수교한다 그랬고 네. 또 사우디가 이란하고 또 화해하고 수교한다 그랬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그 제이크 설리반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포린 어페어즈에서 8,000자 분량의 장문의 칼럼을 쓰면서 지금 20년 이래 중동은 지금이 가장 안정돼 있다. 그리고 가자 지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전쟁의 위험이 적다. 이렇게 기고를 했는데 일주일 후에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에고 가자 지구는 지금이 가장 안정돼 있다. 요거 두 줄을 빼달라고 로비하다 개망신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 어떻게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일을 예측 못하냐. 그런데 그 저기 뭐냐 이 무렵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때린 이유가 네. 중동 질서가 재편이 되면서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패싱되니까 이제는 잊혀진 존재가 되느니 이 협상의 판을 전부 깨버리자. 이래서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네. 이란을 친 것도 만약에 미국하고 이란이 핵 협상이 타결이 돼서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리면은 그러면은 인구는 이스라엘의 10배. 예, 예. 거기에다가 자원 부국인 이란이 중동의 강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네. 이 판을 깨야 된다. 그러니까 하마스나 이스라엘이나 자기가 원치 않는 불리한 주변 질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데서 동기는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향후에 중동 질서가
자기 자신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중동 국가나 세력이 있다면 네. 도전한다는 거죠. 이 질서의 변동에 우리는 용납하지 않고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냥 어디 한 군데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요것이 이제 불안의 일상화가 되는 건데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그런 현상을 봐왔다는 거고. 네. 그래서 함부로 중동의 질서를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일단 현상 유지라고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뒤에 무슨 뭐 평화 협상도 있는 거고, 또 뭐 핵 협상도 타결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가 정치인이 내가 이걸 잘 해결해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타고 내 업적으로 삼겠다는 과욕을 부리는 순간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바로 전쟁으로 가더라. 이게 중동의 특징이에요. 건드리면 터져요. 건드리면 터진다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압도적인 무력으로 이란을 굴복을 시켰다 해가지고 승리감에 젖는다. 내가 보기엔 그거 대단한 착각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굴욕감을 느낀 중동에 3억의 인구가 있거든요. 네. 이슬람 인구만 3억입니다. 3억. 이 에너지가 어디론간 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3억의 인구를 이란의 시설 몇 개 두들겼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떤 그 평화와 어떤 민주화된 질서로 바뀐다? 그 한마디로 망상입니다. 망상. 그러니까 트럼프의 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